자, 이제 구조부터 이제 진짜 오늘 본 강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계약 기간을 정하겠죠.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2년으로 알고 계시죠. 관행상 우리가 2년을 제일 많이 쓰긴 씁니다. 근데 법에 보시면 1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이 글자가 2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마다 2년을 적는 이유는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해달라고, 조건 변경하지 말고 해달라고 이렇게 일을 적는 거지. 법전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묵시적 갱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서로 임대인, 임차인이 말 안 하고 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지나갔다 하면 똑같이 앞에처럼 2년이 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 1년이 갱신된다. 그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한 10개월만 여기를 빌리고 싶어요. 그래서 10개월을 적었어요. 나중에 이제 10개월이 돼서 보증금 돌려달라 하면 건물주가 1년이지 않냐고, 법에 1년으로 돼 있으니까 2개월 더 있으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근데 10개월 적어놓고 임차인이 10개월 도래했을 때 제가 2개월만 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년이라고 돼 있어, 법에는. 그래서 임대인이 당신 10개월 적어놓고 왜 2달 더 있으려 그러노? 나가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임차인이 이깁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계약을 적은들 임차인이 유리하게 된다. 요거를 임대인이 되시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다가 임대인이 유리한 조항을 아무리 많이 적는다 한들 이 임대차 보호법하고 위배가 되는 어떤 조항이 적혀 있으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다 민사소송이 붙게 되면. 예컨대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적어놓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3년이 지나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나가기로 한다고 적었어요. 3년이 도래했죠. 임대인 임차인 보고 네 3년 하기로 했으니까 나가라 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이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적으시면 안 돼.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여기에 위배되는 어떠한 특약도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 가면 이 조항이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개정이 지금 2013년도에 이제 이렇게 됐죠. 됐고 10년은 이제 나중에 좀 나올 건데 개정이 13년, 18년 이렇게 2020년 전후로 많이 됐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많아서 법이 개정이 많이 됐죠. 임차인 위주로 많이 개정이 됐어요. 자,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이제 임대인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1부터 8가지가 있거든요.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만 이거는 이 조항 8개 걸리면 임대인 편을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자, 1번 3기의 차임액에 대한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을 이제 이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를 석 달 밀리면 일단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임대인이 들어주면 당연히 계약갱신을 하겠지만 임대인이 네 월세를 너무 많이 밀려서 나는 네하고 계약 안 해 하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기본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간을 빌려줍니다.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은 그 반대급부로 뭘 해야 됩니까? 월세를 줘야 되죠.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수익 할 수 있게 공간을 주고 월세를 주고 이게 서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건물주는 공간을 당연히 주겠죠. 근데 임차인은 월세를 안 주는데 실수로 한 번은 봐줘요. 2번까지도 봐줘요. 그게 민법이었어요. 민법은 2번까지는 봐줬습니다. 2기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이 3기까지 봐주면 조금 더 봐주자 이거죠. 실수로 2달 더 연체하고 자영업이 어려우니까 3기까지는 봐주자 이거죠. 근데 봐줬다고 해서 4기까지 이제 넘어갔는데 건물주가 나가라 안 하고 냅다실 또 갚았어요. 갚아서 봐준 걸로 끝나면 끝일까요? 이 법에 의하면 끝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석 달이 절대로 안 밀리게 해야 되고, 만약에 석 달이 밀리면 건물주가 나중에라도 내용 증명을 안 보내도록 이런 조치를 잘 해야 돼요. 건물주하고 관계 개선한다든지. 사실이 있으면 다음에 갱신할 때 이 10조의 1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길지 안 이길지를 모릅니다. 법대로 하면 못 이기게 돼 있죠.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맞죠? 계약 갱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여기서 뭐 A라는 업종을 한다 해놓고 예를 들어 B라는 업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뭐 강의할 때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는데 화실이라고 이제 그림 그리는 공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타투샵을 운영했죠. 건물주가 할아버지가 그런 거 타투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니까 옛날에는 깡패들도 막 타투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업종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좋게 얘기한다고 화실이라 한 거예요. 종이 안 그리고 몸에 그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맞잖아요. 거짓으로 이제 업종은 사실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제 남한테 이제 예를 들어 피해를 주게 되면 이걸 적응할 수 있다. 또그 속문섭이나 반영구도 좀 그런 게 많겠죠. 반영구는 사실은 보면 어쨌든 법제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문신, 반영구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불법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불법 업종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업종들을 영위를 하게 되면 이 항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망. 서로 합의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나가기로 하고 내가 이제 써야 되니까 3년 있다가 네 이제 비켜도 임대차 보호법은 물론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보상을 이제 미리 해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권리금 사실 주고 내보내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약속을 어기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다 하면 법원은 임대인 편을 들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4번 중요한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가 좀 개념이 생소하실 거예요. 최근에 전포동에 이런 데 많습니다. 헤어샵이 2층 전체를 월세 200에 다 빌렸는데 40평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헤어샵 장사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미용 받으러 온 손님이 네일도 하고 막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는 동생 불러서 구석에 부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리도 받고 막 손톱도 받고 다 하죠. 그러면 이분하고 저분하고 동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지만 사실은 전대를 하는 거죠. 이 공간을 자기가 새로 또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돈을 받고 몰래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사업자 등록까지 한대요. 네일샵이. 왜냐면 네일샵도 매출이 좋으니까 비용 처리도 하고 싶고 사업자도 내고 싶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를 하려면 또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무슨 AA 네일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지 사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물주 동의란에 목도장을 파서 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단 전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그렇죠. 사무소 위조도 될 수 있고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동의 없이라는 말입니다. 동의를 맡으면 되는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면 전대는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전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옛날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200인 아까 헤어샵이었어요. 근데 전대를 주면서 자기 후배한테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보증금 2천을 자기가 받고 월세는 네 한 20만 원 내고 보증금 2천 받으라. 여기에 걸려있는 보증금보다 자기가 1,000만 원 더 받았잖아요. 중간에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2천 준 사람은 이 구석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고 헤어샵은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1,000만 원 들고 토낀 거예요. 네. 그러면 2천 준 사람한테 건물주가 1,000만 원 내주고 나가라 하면 1,000만 원은 못 받은 상태잖아요. 내일은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